자,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겠죠. 반도체가 이번 주에 극적으로 반전이 나왔고, 물론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지지난주 금요일 저점이 훼손되지 않으면 버티면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상승 반전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아마 걱정은 많으실 겁니다.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서 그만 올라가나? 비중을 줄여야 되나? 혹은 신용 미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반도체 반전이고, 반도체가 상승 전환하게 되면 시장도 바뀌죠. 주도주가 다시 등장을 하면서 주도주 장세로 가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7월 달에 반도체가 굉장히 급락했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가 급락했던 이유는 첫 번째, 반도체 고점론이 나왔었죠. 그리고 중국 반도체 위험론이 나왔고, 그리고 주주가치 재고가 미흡했다. 사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7월 초에 내려올 때는 반도체 고점론이 가장 컸죠. 결정타가 모건 스탠리 리포트였죠. 이 리포트가 하나의 결정타가 되었고, 그 다음 12월 달쯤 되면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멈출 거다. 그럼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고 하면 지금쯤 반도체 고점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고점론이 급격히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반도체 고점론은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구글, 아마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를 딱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캐펙스, 내년도 자본주의 지출 올해보다 더 크다. 올해가 고점일 수가 없다. 내년에 돈을 준다는 쪽이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오늘 올해가 고점이라는 논리가 맞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잠겼죠. 여기다 결국은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말을 바꿨죠. 지금 정도의 조정이면 가격적 매력 데이터로 말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반도체 고점론은 이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반도체 위험론이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IPO를 해서 상장을 하면서 오히려 더 줄었죠.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상장할 때까지 붐이 굉장히 크게 불었다.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나니까 창신 메모리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LPDDR 나오는 회사. 물론 지금 DDR5에서 어느 정도 선전하고 법령을 넘어서서 나온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서버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서버용 고사양의 DDR5나 HBM에서 올해 나올까 내년에 나올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이제 된 거죠. 법령에서 확장이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중국 반도체 위험론은 오히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면서 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계속 물고 늘어진 쪽이 있죠. 그래서 7월 초에 반도체를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내렸던 두 가지 이슈는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해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끌고 왔던 비관론이 뭡니까? 주주가치 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간에 벌어들인 돈에서 캐펙 투자를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잉여 자금, 여기서 회사가 쓸 돈 필요한 비용 지출 빼고 남는 부분은 주주한테 다 주겠다라는, 어쨌든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삼성과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는 분위기가 굉장히 업됐다가 오늘 내일 하다가 중간 배당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고, 그리고 그조차도 주주가치 재고를 연말까지라는 표현했다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또 3분기로 말을 바꿨죠. 왜 이번 달에 안 나오는 걸까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땡겨도 3분기입니다. 그럼 9월 말이잖아요. 어쨌든 이걸 보면 주가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굳이 무리해서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나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주가치 재고나 하이닉스가 일부 수정안이 나오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를 좀 더 졌죠.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해서 뭔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재고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올 것이다 라면서 좀 충격이 됐죠. 그러면 반도체를 끌어내렸던 모멘텀은 사실상 지금 이제 그렇게 크게 주가를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으로 밀 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의 기미가 나왔다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반도체 반등이 나오는 힘이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런 모멘텀이, 하락 모멘텀이 소멸되고 힘이 나오니까 수급은 이제 계속 강조들었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상반기에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던 것은 개인과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투자 ETF인데 그것도 역시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힘이었습니다. 개인의 본주 매수와 ETF 매수를 밀어 올렸는데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부터 싸움은 외국인과 외국인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이제. 개인도 이미 금융투자의 수급을 보면 ETF 물량이 굉장히 급박하게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이 없습니다. 기관은 당연히 힘이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외국인의 매도와 다시 외국인의 매수, 이제 외국인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수, 외국인과 외국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래왔듯이. 그래서 외국인에서 매도하는 쪽은 알고 있는 대로 패시브 자금에서 리벨링하는 물량 매도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급락을 유도했던 단기적으로 파생 상품이나 ETF 연관되어 있는 매도를 좀 했던 쪽. 대표님 헤지펀드들이겠죠. 그러니까 그쪽이 매도라고 하면 대신에 이제 중장기 외국인,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중장기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는 반도체를 사이클로 좀 보다는 이제 좀 뭔가 B2B에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은 중장기 자금. 이번 주에 어쨌든 싱가포르 테마섹 얘기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자금들이 유입된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난주 삼성전자부터 유입이 되면서 이번 주 넘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건 좀 긍정적이죠. 그리고 지금 샀던 외국인들은 어쨌든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면 두 가지 변화가 나오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크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하나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장기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헤지 펀드에서 움직이는 변동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중장기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개인의 ETF 포지션에서 이탈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죠.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변동성에 의해서 급등락이 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올라가더라도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가 몇 주 동안 강조드렸지만 지지난주 금요일날 저점은 이탈하지 않고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그 저점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특히 지금같이 만약에 가격 조정을 이만큼 받고 외국인의 중장기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번 조정 끝에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섹터 종목이 있을 거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반등에 국한되는 섹터 종목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반등이 좀 좋았던 쪽도 소부장은 어느 정도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차전지나 바이오는 이번 반등을 잘 활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좀 반등을 하면서 줄여가야 될 쪽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이나 미술을 썼던 분이나 특히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통해서 비중을 줄여거나 특히 레버리지는 본주로 바꾸셔야 되겠죠.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오전장까지 하이트 3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반에 조금만 조정받아도 아시잖아요. 변동성 끌림, 마이너스 복리. 그거에서 레버리지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상승이 강할 때 본주로 좀 최소한 전환이라도 시켜놓는 전략이 지금은 좀 유효하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이번 주 내내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매도하지 말고 버티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이 조그만 상승에 바로 또 매도를 해버리면 다음 주 초반에 조정이 싫어서 지금 매도하려고. 물론 당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정도 견뎠잖아요. 변동성이 이제 줄어들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얕은 조정은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전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본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수익권으로 전환될 때까지 좀 버티는 뚝심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외국인 수익이 변화할 때 시장도 같이 변화하겠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미국이 지금 미국 이란 이 갈등 때문에 덮여 있지만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뭔가 나와야 되잖아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 어느 정도 폼을 조성할 거고, 그럼 경기 소비재도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될 거고,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이번에 물가지표 발표 때문에 한 템포 좀 뒤로 미뤄졌다고 해도 차근차근 가져가야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포지션을 잘 구성을 해서 조정에서 받았던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키는 일단 밑바탕을 지금은 만들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런 변동성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처음 하시는 주식을 처음 하시든 저처럼 오래 하시든 똑같은 거예요. 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운 거고. 근데 항상 제가 이제 주식 투자에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손실을 안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정당하게 손실 나는 건 손실을 주고 대신 수익을 그 이상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수익을 가져올 때는 좀 더 냉정하게, 과감하게 많이 가져오는 전략을 잘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이었습니다.